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시빌 행정사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법의 효력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된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대구행정심판위 방역수칙 위반 행정제재는 처분 시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위반 행위 후 법령 개정으로 제재 처분의 기준이 완화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 시에 변경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기본법이라고 언급이 됐기 때문에 먼저 행정기본법 관련 조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정기본법입니다. 14조하고 15조가 여기서 아까 언급되어진 언론 보도와 관련이 있는 쟁점 조항인데요. 한번 보시면 14조 제1항 보시면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령이 효력이 발생한다면, 효력 발생은 절차를 거쳐서 이제 공포가 되면 그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되는 그 날짜, 시행일이 이제 효력 발생일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법령이 효력이 발생을 하면 그 효력 발생 전에 있었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효력 발생 이후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에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릅니다. 처분 당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처분을 하는 그런 구조인 경우에 신청을 하면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할 때 적용되는 법령이 있을 것이고 처분할 때 적용되는 법령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에 그 신청하고 나서 이제 법령이 개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서 신청에 의해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이 법령이 변동된 경우에는 처분할 때 시행되는 법령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이 항은 사망을 보시면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따른 제재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14조 사망 본문은 법령을 위반해 가지고 그 어떤 그 제재 처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위반 당시에 법령에 따른다는 얘기죠. 위반할 당시. 원칙적으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뭐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어떤 뭐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을 했다거나 여기서는 이제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기 때문에 어떤 그 집합금지 인원을 초과해서 위반을 했다거나 그 경우에는 위반할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그 법령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위반할 당시. 이게 원칙인 거죠. 당연히.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해서 이 뒷부분이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등이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 처분이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위반을 했는데 그 이후에 법령 등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변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법령 등이 개정이 돼서 이제 그 변경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법령이 개정이 돼서 이제 변경이 됐을 때 그 변경된 내용이 의무 위반 사항이 아니어서 아예 행정 제재가 되지 않거나 그 행정 제재가 가벼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벼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 사망 본문은 행위시법주의입니다. 이 위반을 했을 당시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그 위반했을 경우에 그 위반했을 당시에 그 적용되고 있는 시행되고 있는 그 법령을에 따라서 행정 처분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반 시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위반 시 위반 행위할 당시가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법령이 이제 그 개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뭐냐? 불소급입니다. 불소급. 여기서 14조 사망 단서가 얘기하는 것은 법령이 개정이 되면 불소급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위반 행위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언젠가 법령이 개정이 되고 나서 그 개정되어진 법령에 의해서 과거의 행위가 위반 행위다라고 해서 소급해서 적용을 해버리면 국민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 얼마나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소급한다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떤 법령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과거의 행위를 소급해가지고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 시위에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만 이 단서는 뭐냐면 소급해서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의 예외인데 이 불소급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리한 불소급을 금지하는 것이지 다만 이 단서와 같이 법령을 개정을 했는데 그 변경되어진 그 개정이 과거 행위의 경우에는 과거에 법령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의무 위반이 되고 행정 처분이 대상이 되는데 개정된 그 법령에 의할 때에는 의무 위반이 되지도 않고 행정 처분이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바꾸어 말하면 개정되어진 법령을 적용을 하는 경우가 더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그 개정되어진 법령을 적용한다. 왜냐? 그게 국민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4조 3항 본문이 행위시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위반 행위 당시에 법령을 적용한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것은 불소급 원칙의 예외를 적용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15조는 뭐냐면 처분의 효력에서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이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단서 보면 먼저 당연 무효인 처분은 그 애초부터 그냥 무효인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무효인 처분 이외의 처분의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그 기관에 의해서 이제 그 쟁송을 거쳐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거친다거나 이런 쟁송 취소라든가 해당 기관에 의해서 직권 취소가 돼서 이 소멸이 되기 전까지는 그 처분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서는 적법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법 이론에서 뭐 공정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공정력의 그 이론을 이제 이 법률에 이제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 무효가 되는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그 쟁송,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취소가 되거나 당해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그 시정조치, 직권 취소를 하지 않는 한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처분이 있으면 그 자체는 일단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아까 그 쟁송 취소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쟁송 절차를 거쳐서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해당 기관에서 직권으로도 취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전에는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내용에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기본법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 A씨가 B구청을 상대로 낸 감염병 예방법 위반 운영 중단 10일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구청의 운영 중단 처분이 위법하다며 청구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래서 청구인 A씨가 이제 운영 중단 10일의 행정 처분을 받았고, 이 운영 중단 10일의 행정 처분을 받아서 대구광역시,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나에 대한 운영 중단 10일의 처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위법 또는 부당하기 때문에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더니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제 청구인 A씨가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다. 인용한다라고 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재결은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결정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이제 판결과 같은 개념인 것이죠. 이거를 이제 보시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 A씨는 지난 1월입니다. 2022년 1월에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해 영업하다가 단속이 됐다. 그래서 위반일이 언제냐면, 위반일은 2022년 1월이 위반일입니다. 2022년 1월에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적용되는 일단 법률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B구청은 어떻게 했느냐, 이러한 사항이 위반했기 때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에 A씨 영업소에 대해 운영 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인 A씨는 음식점을 운영을 하면서 2022년 1월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청에서는 2022년 2월에 1개월이 지났죠. 2월에 운영 중단 10일 행정처분을 한 겁니다. 10일에 운영 중단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뭐라고 했냐, 청구인 A씨가 위반한 당시 행정제재처분은 운영 중단 10일이지만, 그러니까 2022년 1월 당시에는 운영 중단 10일이었지만 B구청이 처분 시에는 법령 개정으로 경고로 완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2년 1월 당시에 청구인 A씨가 위반했을 당시에는 운영 중단 10일이었지만 B구청이 처분할 당시 2022년 2월에는 경고였다라는 겁니다. B구청이 청구인 A씨 영업소에 내린 운영 중단 10일의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B구청은 2022년 1월에 위반했기 때문에 그 위반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위반할 당시에 시행되고 있었던 그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행위시법이 원칙이기 때문에 위반 행위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소급이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이기 때문에 2022년 2월에 새로운 법률을 개정해서 경고로 완화됐다고 해서 이 신법으로 이 개정되어진 변경된 법령으로 소급해서 지난 2022년 1월에 위반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불소급 원칙으로 위반할 당시에 시행되고 있었던 법령을 적용해서 운영 중단 10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하다라고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2022년 2월 9일에 개정돼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됐다. 이번 재결로 같은 사례의 영업소 3곳이 구제를 받게 됐다. 다만 법령 시행 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게
아까 행정 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 보시면 이 구청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위시에 적용되어지는 2022년 1월에 시행되고 있었던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 중단 시비를 했고, 이 구청 입장에서는 불소급 원칙을 적용해서 개정되어진 2022년 2월 9일에 개정되어진 경고로 완화된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행정기본법 제14조 3항 단서에 보면 그 개정이 됐을 때 그 개정되어진 내용이 의무 위반이 아니거나 그 행정처분이 완화되는 등으로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불소급 원칙의 예외로서 규정을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불소급 원칙의 예외 규정을 적용을 해서 2022년 2월 9일에 개정된 경고로 완화됐다는 거죠. 운영 중단 10일이 아니고 경고로 완화된 2022년 2월 9일에 개정된 법령을 적용을 해서 경고 처분을 해야 될 것인데 왜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미 2022년 2월 9일에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행정처분이 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살펴보신 15조의 내용인 것이죠. 이것은 공정력이기 때문에 이미 행정처분이 된 것은 직권 취소라든가 쟁송 취소가 되지 않은 이상 그 자체로서 적법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개정된 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환 대구시 행정심판위원장은 앞으로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 부당한 경우 정확한 법령 검토와 심도 있는 심리로 시민의 권익 구제 수단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편 행정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한 행정기본법은 2021년 3월 23일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 시 국민에게 유리하거나 부담이 경감되는 법 적용의 기준을 마련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확대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기본법에 관련 내용 관련해서 이제 행정법의 효력 관련 그 내용을 언론 보도된 행정심판 청구 사건과 이제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